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이번 설명은 제 영상 39번에서 엄격한 기독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도 같은 이런 이교도의 소재하고 그리고 여자의 나체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미술은 메디치 가문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메디치가의 전성기를 이끈 여기 3세대, 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코지모 데 메디치, 그리고 그 아들인 피에로 데 메디치, 그리고 피에로 데 메디치의 아들이자 코지모 데 메디치의 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 자, 이 사람들이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미술 분야,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로렌초 데 메디치가 단연 독보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연구하는 단체를 후원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즉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문주의 단체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 돈이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그림을 주문하고 싶었다 이거죠. 하지만 교회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민감한 주제를 회피할까 고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회피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되겠다 이겁니다.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사람은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였는데 좀 말이 어렵죠.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여기 플라톤은요, 세계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바로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가 되겠는데요. 즉 여기 이데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이고 뭔가 이상화된 이상적인 세계라 이거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상계라는 것은 뭔가 미숙하고 불완전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바로 여기, 자 이게 바로 현상계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이데아하고 현상계로 나눈 이런 거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3세기쯤 되니까 로마에서 이러한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을 더 세분화시킨 신플라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신플라톤주의요. 자,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라는 용어 자체는요, 19세기에 만들어진 말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신플라톤주의란 말이 없었다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이데아 그리고 현상계 꼴랑 두 개밖에 없었는데 신플라톤주의 세계관에서는 네 개나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말하자면은 여기 현상계는 여기 현상계하고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긴 하지만 이 이데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일자 그리고 지성 그리고 영혼의 세 가지 영역으로 더 세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이 일자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헨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세계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즉 아까 이데아처럼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최상의 존재고, 이 세계에서는, 이 일자의 세계에서는 뭔가 한계란 것이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한한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자를요, 바로 절대적인 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최상위에 있는 이 일자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옵니다. 뭔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요거를 카피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지성이라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일자에서 어떤 유출을 통해 지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스라는 지성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유출의 과정을 통해서 푸시케라는 영혼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에서도 뭔가가 떨어져 나오는 유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세상, 뭔가가 미숙하고 불완전한 현상계가 생겨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자에서 쭉 떨어져 나와서 맨 밑에 있는 이 우리들의 세계, 이 현상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계에서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위에 상위 단계로의 귀환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영혼으로 올라가고, 자, 또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지성의 세계로 올라가고, 또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자, 바로 일자의 세계로까지 도달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 세계관에서는 좀 독특한 게, 이원론적 세계관에선 이 이데아가 영의 세계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기 신플라톤주의 세계관인 일자에서는 이 영의 세계가 단순히 영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라 이겁니다. 즉 여기는 바로 신인 God. 자, 여기와 같은 세계가 되는 거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신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철학에다가 여기 신이라는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는 거라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데아는 완벽한 세계이긴 하지만 신의 세계라는 그 접근까지는 못 갔고요. 이 신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자라는 세계가 완벽한 세상이자 동시에 신의 영역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이 양반이 여기 이런 사상에다가 예수를 접목시켜요. 바로 맨 위에 있는 이 일자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아름다움, 뷰티의 세계라 이거죠. 즉 이겁니다. 일자가 곧 하나님인 신의 세계이고, 그리고 이 세계가 곧 이렇게 아름다울 미자의 세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현상계에서 귀환을 통해서 일자의 세계로 도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과 동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과 가까이,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뭐가? 바로 미를 추구한다는 것이.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같은 경우는 일자에서 유출이 이루어져서 지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유출이 되는 건데,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이 유출이 바로 신의 사랑이 표현이 된 거라고 합니다. 즉 사랑을 통해 가지고 지성이 되는 거고, 또 사랑을 통해서 이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많은 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즉 귀환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자인 신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을 느끼는다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신과 더 가까이 가고 신의 사랑을 더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림의 내용이 이교적이라든지 세속적이라고 해도 그림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 속에서 신의 사랑이나 이러한 신의 영광, 존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는 허용이 되겠다 이겁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말하자면은 이교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림 속에서 또 여자의 나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 통념상 비난을 받게 될 그런 그림이지만, 이런 이론적인 토대 덕분에 비너스의 나체가 주는 이러한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자, 아름다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라든지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기 신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귀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듣고 나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만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철학까지도 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좀 더 깊이 나가시다 보면은 신플라톤주의라는 용어는 계속 듣게 되는 그런 거니까 한 번쯤은 짚고 나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짧았지만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